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월요일이 소모스모지. 또 밝았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진짜 법안들이 통과가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외신들이 주목했던 그러네요. 이슈가 있어서 준비를 네, 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이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르는 말로는 구글 방지법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게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외신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외신을 되게 자주 보고 매일 보는 사람인데 코리아라는 얘기, 뭐 서울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그래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북한 사회적인 이슈 이슈 빼고는. 그런 거 말고는 어. 아니 왜 그리고 되게 굉장히 좋게 막 맞아, 얘기를 맞아. 막 띄워주고 막 응원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일단은 그동안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조금 정리해 드려야 우리 클립이 누적 맞아요. 조회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글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게 뭐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앱을 개발하는 사람, 앱 개발 회사가 콘텐츠 사업자죠. 이 사람이 자기네 그런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앱 마켓, 인 앱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도록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인앱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1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보통은 30%인데 이게 원래는 30%지만 이제 회사들이 야 이거 우리 너무 힘들다. 우리 얘기 좀 해. 다시 좀 어떻게 좀 생각 좀 해줘봐. 이래서 15%로 지금 내려오기는 했는데 보통은 이제 15에서 30% 수수료를 내는데 이게 수수료가 10,000원 벌면 3,000원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네.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 뭐 A라는 구두 매장이 있는데 구두를 10,000원에 팔아요. 백화점 안에서. 그러면 3,000원은 백화점의 수수료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백화점은 그 3,000원을 받아서 뭐 이렇게 백화점 관리도 할 수 있고 뭐 매장 관리 그렇죠. 리노베이션도 할 수 그렇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뭐 구축할 수 있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구두 매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수수료가 비싸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국회가 야 백화점 너네 앞으로 그런 매장에 우리 백화점의 수수료를 이렇게 내게 하는 우리 백화점 안에 있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해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이거 하지 마. 왜냐면 A 매장이 다른 밖에서도 결제할 수 있게 해줘. 너네 혼자 이렇게 해서 수수료 그렇게 받아먹지 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두 매장이 이제 손님이 구두를 사러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결제하면 백화점에서 결제하면 10,000원인데 저기 밖에 나가면 B라는 저희 매장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제하면 8,000원에 드릴게요. 그래도 천 남네. 네. 8,000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팻말에 이렇게 저희 여기 밖에서 결제하면 8,000원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게 보여줄 수 있게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처럼 이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인 거죠. 이거를 법으로 규제하는 첫 국가가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신에서 오잉 하고서는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앱 수수료가 너무 부담이 크면 개발 회사가 남는 게 없게 되죠. 개발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아도 자기네들 개발 비용이 있을 거고 유지 비용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거기서 수수료까지 빼면 남는 게 없는데 이 수수료가 조금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그 수수료에 대한 돈은 다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앱 개발자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하는 분위기고요. 만약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 예를 들어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된 배경입니다. 구글 방지법의 가장 큰 골자는 딱 2개예요. 강제하지 말 것, 보복하지 말 것. 보복. 네. 뭐냐면 제가 지금 문서로도 가지고 왔는데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지 못한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하나는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원래 구글이 10월에
그 원래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게임 어플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네. 10월부터는 전체 모든 앱을 대상으로 30% 수수료를 강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인앱 결제 방식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서 구글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래요.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게요. 그런데 인앱 결제 수수료는요. 구글이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앱 개발자가 전 세계에 있는 수십 명의 고객들에게 보다 쉽게 너희들의 앱을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서비스를 파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건 1%가 안 되는 앱에게 수수료를 받아서 99%의 무료 앱, 사람들에게 무료 앱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그래요. 한번 그러면 법적인 걸 한번 고민해 볼게요. 약간 이런 얘기를 반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가 지금 너네 이렇게 무료로 장터 이용하는 거 수수료 일부에서 수수료 안 받으면 너네 이렇게 사용 못해.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너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인 거죠. 그렇죠. 애둘러서 얘기한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구글 방지법 통과로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겠네. 걔네만 지금 수수료를 30% 내고 낮추니까? 있었으니까. 그렇죠. 있었는데 네. 더 이상은 이제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여기서만 무조건 결제를 해야 되는데 링크를 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연결될 수 다른 데서 있게. 할 수 있게. 여기 누르면 넘어가서 바꿔 넘어가서 나가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하세요. 음. 여기 누르면 더 많이 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럼 누가 그래요? 그렇죠. 저렴한 데 가죠.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이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참 있는데 그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들이 보통 그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수료 되죠. 그거 뭐 만약에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있으면 어쨌거나 얼추 매출이 더 올라오는 것 때문에 당연히 내는 걸로 좀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많은 그러니까 그 구글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다 그런 플랫폼 그런 기업자들. 플랫폼이든 아마 그 어떤 장소를 대여해 주든 간에 네. 또 한 가지 만약 강남에 똑같은 10평을 임대해도 일산은 뭐 월 100만 원이면 강남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왜 사실 자릿세인데. 예, 그럼 다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차별,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이렇게 구글 쪽에 너무 안 좋은 걸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더 넓게 생각하면 지금은 거의 독보적인 두 개 마켓이잖아요. 애플의 앱스토어랑 구글의 플레이 그러니까. 스토어랑 사실 플레이 iOS하고 여기 두 네. 개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점점 이게 경쟁이 이게 독점이 안 되고 하나하나 더 멀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이 필드의 산업이 조금 더 경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축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그 항상 얘기하는 독과점 방지. 독과점 방지.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랑 비슷한 사례가 지금 일본에도 좀 있었어요.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애플이요. 일본 공정위와 합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 콘텐츠 구독 서비스 있죠. 네. 그 우리 저번에 얘기한 스포티파이 이런 것도 구독 서비스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른바 리더 앱으로 불리는 이런 리더 앱에 대한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기로 한 거예요. 넷플릭스는 말은 못했는데 그냥 워낙 구독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인앱으로 결제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회원가입이 되고 결제를 할 수 있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넷플릭스 어플에 가서 링크를 누르면 바로 결제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건데 넷플릭스 경우에는 지금 이 링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넷플릭스를 꼽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 그래 주가 요즘 강했나 보다 넷플릭스가. 그런가 보다. 엄청 한 강했죠. 15일 연속 엄청 올랐나요? 올랐어요.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본과 합의된 내용은 지난달 27일에 그 애플이 미국 개발자들하고도 또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때 미국에서 합의된 내용은 뭐냐면 인앱 결제를 유지하되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앱의 그 외부 결제 방식을 이메일로 알려줄 수 있게는 하겠다. 이메일로. 굳이 고객들한테 이메일 따로 보내서 누가 확인하냐고. 그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하겠다인데 일본에서 합의가 된 거는 앱 내에 링크를 바로 게시할 수 있게 하겠다가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메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왜 그렇게 해외 언론들이 주목을 할까인데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좀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도미노 효과 때문이에요. 도미노. 도미노 연쇄로 효과. 작용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뭐 미국, 뭐 호주, 뭐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이런 곳들이 애플과 구글의 어떤 그 글로벌 스마트폰을 지배하는 그런 독점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법안 하나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속 계류 중인 법안이 있으니까 그 기대를 하는 거죠. 지금 마샤 블랙번 미국 상원의원이 트윗을 통해서 뭐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빅테크의 앱스토어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따라가야 할 때다. 내 법안 의회가 빨리 통과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른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을 악화시킬 법안을 많은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법안 통과된 거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한국 내용을 쭉 봤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오픈 앱 마켓법이라고 하는데 8월 11일에 미국 상원에서 발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활성 이용자 수 5천만 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통과하는 과정이긴 한데 워낙 그 사이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붙고 있는데 야, 한국은 벌써 통과를 시켰대 하면 이제 좀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국의 도미노처럼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외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규제 당국이 애플이나 구글에 대해서 어떤 선두 업체들이 결제를 하는 거나 온라인 광고를 하는 거나 뭐 기타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특히 중국 규제 당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독점 이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뭐 어떤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일례로 보면요, 호주가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있는데 애플과 구글, 위챗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왜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냐? 이제 앱 개발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수수료를 강제로 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까웠겠어. 강제로 내야 하고 뭔가 내지 않겠다고 우리가 애둘러서 그런 식으로 넷플릭스처럼 했을 때 너네 이렇게 보복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제를 너네한테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심사를 그래도 받아야 되잖아요. 심사를 할 때 뭐 그래 뭐 어디 한번 뭐 한데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왜 이렇게 졸려 하면서 지연시키거나 시간을 미룰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소송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다른 기업들도 앱 개발 회사들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 하는 우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일례로 데이팅 앱 회사 그 매치그룹 있죠. 우리 제도 범블이랑 그 매치그룹 네. 얘기했었잖아요. 했었잖아요. 전에까 좋아할 만한 기업이잖아요. 저요? 이용할 만한 기업. 한 번도 이용은 안 해봤지만 안 해봤지만 할 수가 없네요. 중년의 데이팅 앱도 있으니까 저희 쪽은 우리 집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위험한 말 하지 저희 다 마시고. 해당 사항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치그룹이 지난 금요일에 네덜란드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애플을 상대로 우리가 낸 고소장이 있는데 그거 결과 나온 거 같은데 결과 좀 빨리 공개해 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2020년에 애플이 매치그룹한테 그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과 수수료 지불을 강요해서 네덜란드 안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이거를 소송을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거 빨리 결과 내놔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소송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걸어놓은 소송이 있는데
굳이 뭐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겠지만 한국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지금 계류 중이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판단에 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어쨌든 이번 법 통과에 대해서 그 해외에서는 몸소 보여준 거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우를 막 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뭐 트윗을 하나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글로벌 게임사 그 에픽 게임즈가 있는데 그 에픽 게임즈 CEO가 트윗에다가 그 예전에 케네디 전 대통령이 그 독일 그 베를린 장벽에서 했던 연설을 인용을 해가지고 네. 이 사람도 이렇게 뭐 트윗을 하나 했어요. 나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환호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브스라는 투자 회사도 있는데 그 투자 회사 CEO가 CNBC에 나와서 또 한 말이, 서울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려도 있죠. 우려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긴 한데, 이런 식으로 구글이든 애플이든 그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구글이나 애플 입장에서는 아니 수익이 발생이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보거나 뭐 똔똔을 하거나 이러면서 굳이 우리가 왜 판을 깔아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런 게 있고, 또 새로 뭔가 시도가 통과된 것은 좋은데, 인앱 결제 안에서 이제 인앱 결제에서 앱 개발 회사가 우리 이제 그만 여기에서 돈 받는 결제 시스템 안 하고 나가서 돈 받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심의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빨리빨리 안 해주고 느리게 까다롭게 하고. 근데 이게 어떤 다른 의미의 보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강제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 것에서 이런 식으로 보복의 경우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잘 지켜온 그 앱 개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를 낸 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이건 약간 우리 국내에 아직까지는 해당되는 건데, 그럼 우리도 나가서 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글이 아니야, 너네는 그러지 마. 여태까지 잘했는데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보복의 방식이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뭐 앱을 뭐 지워버린다든지 뭐 컨텐츠를 지워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기준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주세요 했는데 뭐 한 3일, 5일 걸렸어요. 그럼 이게 빠른 건지, 아니면 뭐 한 달, 2달 걸렸어요. 그럼 이게 느린 건지 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지. 어떤 이게 보복인가?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법은 통과가 됐어도 갈 길이 뭐네 아직까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너네 잘못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그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는 앞으로의 좀 과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호탄이 된 거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외신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연일 환영하고 의미를 두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글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까요? 그 법안 통과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차트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될 때 9월 1일, 2일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장은 대단한 영향은 받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단 한국에서니까. 그렇죠. 네, 한국에서니까 이제 미국에서 통과가 되거나 그렇죠. 유럽에서 그럼 통과가 좀 되거나 영향을 커지겠죠. 뭔가 법안이 마련이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죠. 네. 좋은 내용이네. 좋은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유에스탁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저희 네. 법인이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구글 안에서 뭔가 그 결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저 같은 케이스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자문사들은 다 유사 자문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보통 처음에 이래요. 유사 등록을 해라. 그럼 마치 뭐 금융위원회에서 뭔가 도와줄 것 같은데, 등록할 때는 막 되게 뭔가 있을까, 막상 등록을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가맹점이 끊겨 나가요. 할부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맞아요. 원래 얘기했던 그 보증보험이 한 뭐 전체 매출이 한 10%만 내면 되는데 거꾸로 몇백 %가 올라가요. 내가 만약 1억을 벌고 싶으면 10억을 막 내야 돼요. 여러 가지 그 다음 날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거든요. 처음에는 반기예요. 우리 법안 들어와라. 그 다음 날부터 다 카백 가맹지 뭐 KB가 날아간다 이렇게 네. 되거든요.
오히려 이 안에 들어오면 30% 뛰지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편하게 예, 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캡도 있어요. 1,000만 이상 하면 돈 안 줘요. 그거는 네. 갖고 있어 얘네가. 그 나중에 주거든요. 그런 거 안에 차라리 30% 낫다고 저는 일로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업종별로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도 다르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10만 유사 자문사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런 분들은 아마 30%가 더 뛰어다 일로 들어올걸요. 왜냐면 여기서는 좀 돈도 못 벌게 강제가 하고 있으니까. 네. 마치 뭐냐면 유사 자문사 사람들은 다 돈만 취급하는 거예요. 얘들은 돈 주지 마. 장 갖고 있어.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 할부 주지 마. 가면서 떼어나가.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돈만 엄청나게 압박에 들어올 바야 차라리 그거 뛰는 게 낫죠. 난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쪽은. 예. 너무 심하게 보지 마시고. 어쨌거나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있었지. 왜냐면 여기서 들었을 때는 action speaker louder than words 이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행동을 우리나라가 몸소 보여줬다. 아니, 이제 여기 들으니까 예. 업종별로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장려하는 산업이나 어. 장려하고 있는 산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키우고 있는 산업이나 아니면 뭔가 안정한 기업들은 네. 여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30% 그것도 내는 엄청 건 부담스러운데 부담이죠. 저희처럼 뭔가 장려하지 않는 그런 업종이나 이런 쪽은 예, 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업종은 다른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워낙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어서 구글 갑질방지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소장님께서 진짜 과거 흐름부터 쭉 맞아요. 한국이 어떤 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으니까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시대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